예, 목요일 뉴스탑10 이제 시작을 하겠습니다. 수도권에 머물던 비구름이 이제는 충청권으로 내려가면서 어젯밤부터 오늘 지금까지 충북 청주와 전북 군산을 중심으로 곳곳에서 침수 피해가 발생을 했습니다. 오늘 뉴스탑10도 보시는 것처럼 비 피해와 관련된 세 가지 주제를 먼저 한꺼번에 만나보겠습니다. 첫 번째, 취입니다. 고집불통. 이제 무슨 얘기인지 이 사건 하나하나 짚어볼 텐데요. 그런데 저희가 이 비 피해 관련 본격적인 얘기를 하기 전에 먼저 한강 홍수 조절에 키를 쥐고 있는 소양강 댐으로 가보겠습니다. 바로 이 장면입니다. 보이시죠? 오늘 점심때쯤의 모습을 저희가 빨리 감기로 편집을 했습니다. 이렇게 많은 양의 물이 수문을 개방하고 소양강 댐에서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초당 600톤 방류를 시작했는데요. 이현정 의원님, 네. 2년 만이라고 하더라고요. 수도권 그렇죠. 집중호우로. 예. 이 소양강 댐은 이제 우리 서울의 수도권의 어떤 홍수 조절의 마지막 보루입니다. 이게 1973년도에 지어진 것인데요. 오늘 방류를 계산하면 17번째 방류가 되게 됩니다. 근데 사실 그렇게밖에 횟수가 그렇죠. 적네요. 예, 그만큼 우리가 이제 그 위에 많은 댐들, 화천댐, 춘천댐 등등 댐들이 있어서 나름대로 이제 홍수 예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소양강 댐이 열었다는 것은 그만큼 비가 많이 왔다는 이야기죠. 맞아요. 그러니까 지금 인제, 양구, 홍천 쪽에 249mm 정도 이제 비가 내렸기 때문에 2년 만에 2020년도에 한번 열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이제 다시 수문을 연 것인데요. 이렇게 수문을 열면 한강 수위가 한 2.2m 정도 상승을 하게 됩니다. 예.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서울까지는 한 10시간 정도 거쳐서 이제 오게 되기 때문에 오늘 오후 3시에 이제 개방을 했거든요. 그렇다면 아마 오늘 저녁쯤에 한강 수위가 일단 상승을 할 것 같습니다. 저희가 빨리 감기로 한번 편집을 해봤어요. 오늘 점심때쯤 2년 만에 소양강 댐, 한강 홍수 조절의 핵심 역할을 하고 있는 소양강 댐이 저렇게 수문을 열고 초당 600톤의 물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댐과 관련된 얘기가 하나 더 있는데요. 이 소양강 댐 말고도 이번에는 강릉 야영장 관련 모습, 그 영상을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승재현 의원님. 네네. 바로 저 장면인데 강릉 야영장에 이틀째 고립된 그 시민들이 한 90여 명 정도 되는데 네. 고립됐을 때 장면입니다. 저기는 이제 고립이 됐을 때 지금 그 구호 물품, 식량을 소방대원들이 직접 저렇게 보트로 나르는 모습이 포착이 됐어요. 사실 이게 댐에 이제 그 물이 갑자기 불어날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저런 상황이 이제 만들어졌는데, 사실 고립되고 난 다음에 가장 중요한 게 그 고립되는 사람들의 어떤 그 생존을 할 수 있는 식량을 지급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식량을 지급하기 위해서 저런 어떤 모습들이 보이고 있는데, 예. 어떻게 보면 조금 더 빨리 저 야영객분들이 좀 대처를 했으면 하는 마음도 한켠 마음속에는 분명히 있다는 말씀까지 좀 드리겠습니다. 저 장면은 식량을 전하는 모습이고 조금 전에 보니까 강릉시가 야영객들이 지금 야영장에 고립이 돼 있고, 그래서 또 다른 댐이죠. 도암댐 수문을 닫아달라고 요청을 했고, 그래서 지금 구조 작업이 어느 정도 이루어졌다, 이런 얘기도 좀 들려왔어요. 방금 제가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도양댐이라는 곳을 이렇게 닫아야지만 저 물살이 조금 줄어들 수 있는 부분인데, 예. 문제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위험해질 수 있으니 철수하라라고 이야기를 했던 부분이 있는데, 사실 아까 고집불통이라고 저희들이 그 앞에 제목을 달았지만 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을 듣지 않는 야영객들이 또 몇 분은 더 계셨기 때문에 그런 부분 때문에 조금 더 많은 어떤 갑론을박이 지금 언론에서 나오고 있다, 이런 말씀드리겠습니다. 저 90여 명 중에 뭐 일부가 그럴 수 있겠습니다만, 이분들은 또 갑자기 불어난 물에 저렇게 이틀 동안 고립이 됐고, 저렇게 그 아이는 아버지의 업혀서, 그리고 차량도 지금 이 도암댐 수문을 닫고 이렇게 급박하게 차량을 빼는 모습도 좀 포착이 됐는데요. 근데 진짜 고집불통 장면은 바로 지금부터 만나볼 이 야영객들입니다. 김준일 대표님. 예. 양양소방서가 찍은 이 장면인데, 위험할 수 있으니까 철수하라. 안전요원들이 수차례 권고했는데도 말을 듣지 않다가 결국 구조가 됐는데, 이 구조 때문에 글쎄요, 소방당국이 여러 어려움을 겪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앞에 거하고 뒤에 거하고 좀 구분해서 봐야 되는데, 맞아요. 앞에 거 같은 경우에는 지정된 캠핑장이고 물이 불어나면서 이제 도로가 침수가 되면서 고립이 된 거고요. 뒤에 거는 지금 문제가 되는 게
그 천변, 강변에 이제 한 거예요. 근데 비가 안 올 때는 상관이 없습니다. 거기가 쾌적하고 좋죠. 근데 비가 지금 저렇게 오고 있어서 소방서에서 철수하라고 강력하게 권고를 했는데고 사흘 동안 무시하고 있다가 지금 고립이 돼가지고 그래서 지금 소방대원들이 지금 9시간 동안 길을 돌아가지고 임도라고 하죠. 예. 숲길을 들어가가지고 이 사람들을 구했거든요. 지금 소방서가 지금 할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여기에서 지금 이렇게 진짜 인력, 그러니까 중요한 소중한 인력을 낭비를 해가지고 지금 다른 구조를 해야 될 거를 못하게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좀 말을 들으십시오. 이렇게 위험하다라고 하면은 좀 빠지라고 하면 빠지고 좀 이런 것들 특히 이제 여름철에는 저도 캠핑을 좋아해서 많이 다 한 달에 한두 번씩 가봐서 아는데 여름철에는 이렇게 강변에 하면 안 되거든요. 그러면은 위험하다고 하면은 말 좀 듣고 조금 지시에 좀 따랐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4날간 캠핑하다가 그제 구조 요청을 했고 실제로 저희가 이분들 얼굴을 가렸습니다만 여러 비난이 있었어요. 왜 당신 말을 듣지 않다가 나중에 구조의 손길을 요청하냐. 근데 이게 그냥 일반 시청자들이 봤을 때 캠핑을 하다가 설사 불가피하게 고립이 되더라도 절대 물에 먼저 들어가면 안 된다는 거잖아요. 가장 중요한 거는 뭔가 우리 여러 가지 다 같이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이 물살이라는 게 보통 사람이 지나가는 그 느낌에서 그 물살을 분명히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예. 사람이 그 물살에 밀려 들어가면 그 다음 단계에서 일어날 수가 없는 상황들이 발생을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물놀이를 하고 난 다음에 그 어떤 야영을 하고 난 다음에 갑자기 물이 불었을 때는 그 장소에서 가장 높은 장소로 올라가서 구조 요청을 하는 게 가장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여기서는 고집불통이고 그 말을 듣지 않아서 위험한 순간이 나왔지만 앞서 말했다시피 캠핑장이라든가 아니면 어느 불측의 어떤 순간에 물이 불어났을 때는 반드시 가장 높은 곳을 먼저 선점하시고 그러고 난 다음에 반드시 구조 요청을 통해서 나와야지 섣부르게 물로 들어가서는 안 된다는 말씀 꼭 한번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확실한 건 처음에 소방당국의 지침을 따르는 게 시민들한테 제일 중요합니다. 지금 폭우 피해 사항이 막심하기 때문에 지금 하나하나 지시 잘 따르는 게 제일 중요할 것 같아요. 조금 분위기를 바꿔서 훈훈한 소식 하나 전해드리면 네. 승희 의원님, 네네. 손녀가 고열이다, 지금 얼굴이 불덩이다, 이 신고에 잠긴 다리를 건너가 소방관, 이게 좀 미담으로 좀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사실 최용수 소방관인데요. 이제 새내기 소방관이었는데 전화를 받았습니다. 전화를 받아서 손녀가 39도 고열인데 좀 어떻게든지 좀 와달라. 그런데 문제가 다리가 침수되었기 때문에 지금 어떻게 할 방법이 없다라는 소식을 들었을 때 이 소방관은 이런 생각을 했답니다. 지금 이 순간을 놓치면 물이 더 불어날 수가 있고 더 불어난다면 그 할머니의 그 안타까운 마음을 도저히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 것 같다라고 생각하고 이 소방관 아픈데 아이가 더 지체하면 안 된다. 그러면서 가서 그 약을 전해주고 난 다음에 어떻게 보면 더 훈훈한 게 이런 이야기를 마지막에 마무리로 했답니다. 소방관으로서 할 일을 했을 뿐이다라는 이야기를 했다고 하네요. 글쎄요, 철수를 거부했던 캠핑객과 많이 대비가 되네요. 이 얘기도 한번 짚어봐야 됩니다. 3일 전 폭우 당시에 남매가 순식간에 맨홀로 빨려 들어간 사고, 지금도 한 명 남성은 숨진 채 발견이 됐다는 안타까운 소식 어제 전해드렸었는데요. 그 화면, 현장 화면 잠시 보고 오겠습니다. 어제까지는 이제 물이 좀 많이 차 있어가지고 로봇으로 수색을 하였고 저희가 이제 수입이 충분한 상태가 됐기 때문에 현장에 직접 들어가서 수색을 해서 기도 대상자를 발견한 상황입니다. 목이 무릎도 채 안 차서 무릎 정도밖에 안 찼는데 가다가 쑥 빠져서 그때 맨홀이 안 보여 하늘에 빠진다는 거 말고 어처구니 요즘 저조차도 길 가다가 맨홀만 보면 뭐 가슴이 섬뜩한 느낌도 분명히 좀 있어요. 요즘 비 피해가 크니까. 맨홀에 빠져 실종된, 아직 그 누나는 찾지 못했는데 지금 경찰 당국은 로봇까지 투입해서 지금 수중 작업을 벌이고 있는데 그게 여의치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렇죠. 사실 뭐 지금 누나가 지금 아직은 찾지 못했지만 언제나 모든 국가의 공권력은 살아있다는 생각을 반드시 가지고 끝까지
신락 같은 희망을 버리지 않고 반드시 누나의 위치를 찾아서 이제 생존할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을 찾아야 하는데 사실 이 부분도 시청자 여러분들 다 많이 보셔서 아시겠지만 비가 많이 내리면 그 물이 역류를 해서 그 맨홀 뚜껑을 바깥으로 이렇게 빠져나오게 만들어 버리는 거죠. 그러면 그 맨홀 뚜껑이 있는지 없는지 물이 이만큼 차 있기 때문에 알 수 없는 상황이었고 지금 이 순간도 사실 누나가 먼저 빠지는 순간에 그 동생이 누나를 구하러 가는 그 순간에 둘 다 이제 빠졌다고 하는데 예. 남동생은 지금 이제 싸늘한 죽음으로 지금 저희들이 발견돼서 다시 한번 마음이 안타깝고 지금 누나의 생사를 지금 찾고 있다는데요. 하루속히 어떻게든지 좀 국가 당국이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생존해서 돌아왔다는 소식을 좀 우리 같이 들었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